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국산 브랜드, 현대, 기아, 르노, 그리고 쌍용, 쉐보레 5개. 수입 브랜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지프, 토요타, 렉서스, 아무튼 몇 개 없잖아요. 그런데 브랜드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브랜드가 나옵니다. 와, 충격이에요. 이 브랜드가 왜 충격인지, 전기차 시대가 어떤 걸 바꿔놓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사람들 점점 큰 거 찾죠? 모든 게 다 커져. 집도 큰 거여야 되고, 차도 큰 거여야 되고, SUV도 커야 되고, 픽업 트럭도 심지어 찾아요. 예전에는 렉스턴 스포츠, 야, 이렇게 큰 걸 어떻게 타냐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 정도면 보통이네. 게다가 요즘은 그것도 좀 작아. 쉐보레 콜로라도 정도 돼야 되고, 가끔 포드 레인저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역시 미국 차는 크구만. 진짜 크네. 야, 미쳤네. 그렇지만 그건 가짜 광기죠. 진짜 광기, 찐 광기는 이 정도 커야죠. 차은 보세요. 시에라, 캐니언, 유콘, 사바나. 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두들 꿈꾸고 계신 이 드림 오브 드림카 허머 EV 픽업 트럭. 야, 이거 대박이죠. 아, 너무 먼 세상 얘기라고? 아니, 허머 EV는 내년부터 저렴한 SUV로 나옵니다. 시작 가격이 1억도 안 되는 저렴한 차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저렴했어? 이 차들 다 어떤 브랜드인지 아세요? GMC입니다. 미국 거대한 차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런 거대한 차들, 그전에는 꿈도 못 꿨죠? 아니, 이거 기름값은 어떡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 규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회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됩니다. 지금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 GMC가 우리나라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프리미엄이긴 한데 크기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초대형 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진 이 GMC, 국내 론칭을 앞두고 SNS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 좀 살펴보시죠. 네,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들을 올렸네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정렬 맞춰서 올리는 거, 이거 되게 한국적인데, GM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내 첫 판매 모델로 기록될 차 시에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스타그램만 올리고 쓱 론칭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이 한국 GM이 22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GM 브랜드 데이를 개최한다고 해요. 여기서 국내 판매하고 있는 쉐보레, 캐딜락 이런 브랜드의 주요 제품 라인업을 소개하고요. GMC 브랜드의 프리미엄 픽업 트럭 시에라의 실제 모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GMC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허머는 다들 아시죠? 이게 군용차잖아요. 군용차를 민수용으로 만든 거. 저희가 지난번에 허머 전기차 모델 리뷰를 간단히 올리기도 했었는데 관심들 많으셨죠? 허머 EV 픽업 트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입이 막 근질근질하네. 네, 이 허머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GMC입니다. 이 GMC는 GM의 SUV, 픽업 트럭, 상용차 전용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GMC라는 이름도 사실은 제너럴 모터스 커머셜, 아니면 제너럴 모터스 트럭 컴퍼니 이런 약자라고 하고 있어요. 아, GMC 영어 이름 지을 줄 모르네. 창식이야? 테드창?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 처음에는 GMC 하면 굉장히 거대한 차만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이 쉐보레는 어느 정도 좀 작은 차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GMC 하면 좀 크고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GM의 작은 차들도 GMC에 배지를 붙여서 다시 디자인을 좀 바꿔서 다시 만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캐딜락 같이 좀 이렇게 날티나고 세련된 이런 럭셔리가 아니라 이 차는 좀 거대하고 남성적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떠오르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M은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차가 캐딜락에서는 에스컬레이드인데 이게 GMC로 가면 유콘, 그리고 쉐보레로 가면 타호가 돼요. 긴 거는 서버반 이런 식으로 돼서 브랜드별로 디자인도 다르게 하고 거기 들어가는 옵션도 다르게 하고, 그래서 꼭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서 원하는 것들을 각각 다르게 이렇게 구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MC 같은 경우는 쉐보레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 캐딜락보다는 조금 더 강인한 느낌, 이런 느낌의 자동차 브랜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GMC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살짝 아시겠죠? 사실 GMC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재진출이에요. 어른들 중에는 이 GMC 아시는 분들 계실걸? GMC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GMC 이러면 좀 아시는 것 같아.
그거 GMC 내가 옛날에 타봤지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니 M가 아니고 GMC. 그러면 어른들은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6.25 전쟁 때 미국의 군용 트럭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잖아요. 정말 많이 갖고 왔는데 그걸 다시 가져가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 가져가기가 힘들죠. 그런 데다가 한국에도 트럭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한국에다 그걸 무상으로 불화해 줍니다. 그 차가 GMC의 CCKW라는 차예요. 이거 두 돈 반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개조해서 이 민수용으로 만든 차가 바로 신진자동차라는 회사입니다. 신진자동차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쭉. 예전에 시골 가면 파란색 트럭이 많이 보였어요. 파란색 트럭이 막 통나무 막 잔뜩 싣고 막 경사로 같은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 못 올라가. 이러고 가고 있으면 그걸 GMC라고 했었죠. 진짜로 이건 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 신진자동차 지금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나? GM이 여기에 공동 출자를 해서 회사 하나를 차리는데요. 그 회사 이름이 GMK, 그러니까 GM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GM 코리아가 우리나라의 쉐보레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CCKW 폐차로 개조해서 트럭을 만들다가 그게 아니라 진짜로 GMC C 시리즈 트럭을 만들게 됐어요. 뭐 쉐보레 승용차도 당연히 만들고. 근데 그 GMC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경영 합리화 조치라는 게 있는데 대우그룹이 이 GMC를 인수를 하면서 대우자동차가 되죠. 대우자동차가 잘 나가다가 망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 회사를 누군가 인수해야 되는데 포드가 하려다가 포드가 막판에 뒤집으면서 GM이 다시 와서 대우자동차를 GM이 다시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 다시 GM 코리아가 된 건데, 여튼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양도 길고 나름 재밌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편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브랜드는 알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차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일단 GMC가 어떤 차를 갖고 있나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콘 있고요. 유콘은 아시다시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예요. 그리고 캐니언 보면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의 GMC 버전이 캐니언. 쉐보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차, 우리가 옛날에 연예인 밴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 밴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차, 스타크래프트 밴 아니죠. 쉐보레 익스프레스예요. 그거를 럭셔리화 시킨 게 사바나, 그리고 쉐보레 실버라도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든 게 시에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허머 EV가 있죠. 이 차들 보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커서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차밖에 없어.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아카디아가 있습니다. 이건 쉐보레 트래버스의 GMC 버전이고요. 터레인이라는 차도 있어요. 이거는 쉐보레 이코녹스 캐딜락 XT4랑 같은 차인데 그거의 GMC 버전. 우리나라에는 어떤 차가 나올까? 아마 뭐 쉐보레에서 나오고 있는 차를 똑같이 GMC로 내놓을 이유는 굳이 없겠죠. 뭐 조금 더 고급이라고 해서 그게 뭐 판매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어떤 차가 나올 것인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GMC의 첫 차는 시에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차. 쉐보레 실버라도 당연히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차, 그 트럭의 프리미엄 버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쉐보레 실버라도는 왜 안 들여와요? 그러게, 왜 안 들여올까? 어쨌든 지금 특허청에 GMC 관련해서 시에라 이렇게 특허 출원이 완료됐다고 하고요. 그럼 시에라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미국에서는 1998년에 처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낡은 차가 그냥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차량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이 페이스리프트 시에라입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신차인데 어쨌든 이게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멋집니다. 멋져요. 일단 전면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거대한 그릴이죠. 딱 봐도 엄청나게 큰 차라는 게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데 실제로 보면은 과연 내가 저걸 트럭 면허가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굉장히 다부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 헤드램프는 이렇게 각이 빡빡빡 졌잖아요. 헤드램프면 헤드램프, 뭐 그릴이면 그릴, 견인고리면 견인고리, 각 요소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미국적으로 생겨서 포스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차체 곳곳에 보면 은색 크롬이 그냥 가득가득 발라져 있죠. 어딜 보던 간에 번쩍번쩍한데 미국 중부에서 할아버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차예요. 확실히 프리미엄, 이런 느낌입니다. 뒤편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뒤편에 트럭 베이 부분 보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외부 복스 단자, USB 단자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질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캠핑할 때 따로 스피커 없이 이렇게 야외에서 즐길 때 이걸 틀어놓고 즐기면 되니까 뭐 아주 편리합니다. 전장이 무려 5886. 야, 진짜 거의 6m야.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폭이
2063, 2m가 넘네요. 자동 세차는 절대 못 들어가고 버스 세차하는 데 가서 세차해야 될 것 같아요. 전고가 1917, 키가 1.9가 넘어? 야, 휠베이스가 3700, 화물칸도 상당히 큰데요. 화물칸 길이가 1775. 와,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화물칸 펼쳐놓고 거기서 텐트를 쳐서 잘 수 있는 정도. 너비는 1.8, 높이는 598.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데? 트럭에 텐트 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토잉고리가 앞뒤로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이 뒤쪽에는 토잉 바도 있어요. 무려 6톤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식 캐러반은 물론이고 뭐 비행기 같은 것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 트럭 베드에는 얼마나 실을 수 있나? 여기는 한 1톤 가량의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하네요. 포터 팔고 이걸로 가나? 사실 이게 포터를 모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또 굉장히 부자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부자인데도 어쩔 수 없이 포터 타시는 분들도 계실걸. 그런 분들 뭐 지금 F150 같은 거 수입해서 타시던데 지금 이 차로 바꿔 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차 공간 때문에 못 산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자기 집 주차 공간이 이 차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실내를 살짝 살펴볼까요? 실내는 정말 큼직큼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 자동차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굉장히 올드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올드하지 않네요. 지금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고요. 가운데는 13.4인치 터치스크린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요. 프리미엄 픽업 트럭이다 하다 보니까 실내 여러 곳에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묘하기도 하고 우드 트림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꽤 많이 눈에 띕니다.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고요. 시트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간다고 해요. 아니 트럭인데 마사지 시트? 이 16웨이로 움직여진다고 하고요.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있네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고 스피커는 12개 12개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오디오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 사람들이 오디오에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들보다는 좀 더 빵빵한 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슈퍼크루즈를 지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슈퍼크루즈는 이 고속도로 주행할 때 페달 안 밟고요. 핸들 안 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알아서 딴 데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눈을 추적을 해서 눈은 계속 앞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무튼 정말 발전된 이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슈퍼크루즈라는 기능 자체가 고해상도 지도를 필요로 해요. 미국에서도 이 고해상 지도가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ADAS 정도만 지원이 될 걸로 보여요. 슈퍼크루즈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핸들 조향이라도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핸들 조향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GMC 한국 진출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슈퍼크루즈 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뒷좌석이 조금 좁은 면이 있죠. 뒷좌석에 등받이가 서 있습니다. 90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상당히 서 있는 느낌이 들 거고요. 그래서 등받이 부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등받이 안쪽으로 보면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태블릿이나 뭐 작은 우산이나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뒤로 이렇게 젖혀지진 않을 거고요. 뒷좌석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뭐 신발이라든지 스포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기 뭐 다양한 트림들이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3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만원 정도. 어이 진짜 싸네. 야 훌륭한데. 가장 비싼 드날리 얼티밋은 81,900불. 어이 차이가 왜 이렇게 커. 1억 500만원입니다. 어우 세상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델은 8천만원 중반대라고 하는데 이 트림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트림이 나오겠지 싶습니다. 사실 이런 픽업 트럭 같은 걸 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픽업 트럭을 사면 어떤 점이 좋으냐? 이 차 가격의 10%를 부가세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가격에서 10%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중고차 시장에 팔 때는 그때는 제 가격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차를 살 때 조금 마음이 편하죠. 약간 그런 점이 있고요. 게다가 비용 처리도 픽업 트럭은 비용 처리가 무한정되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세이브를 한달까? 비용을 많이 떨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의 가격은 세단이나 다른 SUV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저렴한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8천만원 중반대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7천만원 후반 정도 이런 SUV들하고 사실상 같은 거라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그럼 파워트레인은 어떤 게 들어올까? 보면 엔진이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2.7L 가솔린 터보가 있고요. 이게 무려 310마력을 내고 있네요. 야, 310마력이면 괜찮지. 거기에 디젤 엔진도 있습니다. 3.0L 디젤 엔진이 있는데 277마력. 디젤이면은 아무래도 연비에서 조금 유리할 테니까 디젤을 가져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장 큰 엔진은 6.2L V8 가솔린이 있습니다. 420마력. 야, 휘발유 가격이 지금 2,200원인데 6.2L를 쓴다면 야, 이분은 진짜 찐 광기다. 이건 인정.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양이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무리 봐도 2.7L 가솔린 터보 아니면 3.0L 직렬 6기통 디젤 이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사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다행히 시에라도 EV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실버라도가 EV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에라도 EV가 나오는 거죠. 허머 EV의 조금 착한 가격 버전 이런 것이 되겠죠. 아, 기대됩니다. 네, 국내 픽업 트럭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프리미엄 픽업 트럭, 초대형 픽업 트럭 시장은 비어 있습니다. 수요는 생각보다 높아서 병행 수입으로 포드 F150 랩터 이런 거 타시는 분들 꽤 계시고요. 그리고 쉐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 같은 차를 병행 수입해서 타시는 분들도 예전부터 꽤 있었죠. 저희 아파트에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병행 수입이 잘 되는 차종 사실 국내 들여와도 잘 됩니다. 그러면은 병행 수입하는 차들 국내 들여오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동안 안 들여왔나? 사실 이런 차들은 일반적인 AS망도 탈 수 없다고 해요. 일반 리프트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S망부터 새로 깔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차가 또 크니까 대배기량 엔진이 필요하고 연비가 안 좋으니까, 게다가 또 인증도 새로 해야 되고 인증도 어려우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인증도 쉬워지고 연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허머 EV 같은 차 국내에 가져올 가능성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허머 EV는 사실 모르겠지만 특히 허머 EV SUV 같은 경우는 이게 대중성도 있어요. 지금 전기차가 한 1억이다 이러면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GMC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벽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허머 EV는 아마 시작일 뿐이겠죠. 장차 GMC의 거대한 차들이 다 밀려올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함께하는 이 얼티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다양한 미국산 자동차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텐데요. GM은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무려 30종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부 30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GMC의 한국 시장 재론칭, 그냥 브랜드 하나를 론칭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예전엔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국지적이었어요. 일본에 있는 자동차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나라 자동차 완전히 다르고 미국 자동차 완전히, 유럽 자동차 완전히 다른, 이런 시장마다 맞는 차가 따로 있고 그걸 뛰어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현대기아도 이렇게 거대한 차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 SUV들, 픽업 트럭까지 내놔야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EV9 빨리 내놔야 돼요. 지금 더 이상 미루면은 큰일 나요. EV9, 아이오닉 7 이런 거 빨리 내놔야 됩니다. 이 방향성은 맞는데 시기가 조금만 더 빠르면 좋겠어요. 그죠?